매듭 할미.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짜기와 넓은 들판이 어우러진 조용한 마을에 장터가 열리던 날이면 온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장날은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날이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와 만남이 가득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터 한쪽,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곳엔 항상 한점쟁이 노파가 앉아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매듭할미라고 불렀습니다. 이유인즉 그녀가 점을 볼 때마다 빨간 실로 매듭을 지어주며 이 매듭 풀릴 때 너의 운명이 바뀌리라 하는 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매듭할미, 실은 진짜 점쟁이가 아니었지요. 그녀는 젊은 시절 장터의 사기꾼 무리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고 떠돌던 여인이었는데 한날은 꿈에 나타난 할머니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거라 하여 그날부터 사람들 앞에서 점을 보는 척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을 지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짓일지언정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속마음을 털어놓고 돌아갔습니다. 어느 해 가을 그 장터에 서울서 내려왔다는 젊은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쑥한 차림에 똑똑해 보였지만 표정이 늘 무거웠지요. 그는 장터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펴고 참된 점술, 허튼 소리, 금제라는 깃발을 내걸며 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피했지만 매듭할미보다 더 그럴싸한 말과 깔끔한 말투에 이끌려 하나둘 그를 찾게 되었지요. 그 사내는 이름을 도인서 혹은 도인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내에게는 숨겨진 속셈이 있었지요. 도인은 점수를 가장한 정보 수집가였습니다. 그는 각 마을을 떠돌며 사람들의 집안 사정, 재산, 감정 상태 등을 알아낸 뒤 몰래 양반 행세하는 사기단에게 팔아넘기곤 했습니다. 사기단은 그 정보를 이용해 땅을 빼앗거나 혼담을 망치거나 심지어 도둑질까지 하며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요. 매듭할미는 그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늙은이가 헛소리하네 하며 손가락질할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의 한 사내가 울부짖으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도인서, 이 악한 놈아, 내 동생을 죽게 한 게 너였지. 그 사내는 며칠 전 점을 본 뒤 사업을 한다며 모든 돈을 투자하고 사라졌던 동생의 죽음을 전해 들은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도인석이 적어준 편지 한 장이 있었지요. 이 운세는 단명 내 별이로다. 큰 돈을 움켜쥐고 떠나야 살 수 있을 것이니 지금 가진 모든 것을 가져다 사업을 시작하라. 편지를 본 매듭할미는 속으로 흐느꼈습니다. 말이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지. 마을 이장은 도인석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남의 집 사정이며 재산이며 그리도 잘 알았어? 도인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장터엔 긴 불길 같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듭할미는 오두막에 불을 밝히고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점쟁이가 아니요. 다만 사람들의 한숨 속에서 마음을 보려 애썼을 뿐이요. 이 실매듭은 진짜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바꾸고 다짐을 새기라는 뜻이었어. 그녀는 하나하나 그동안 자신에게 실을 받아간 사람들을 불러 매듭을 풀게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가야 할 때요. 도인석은 마을에서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이름, 재산, 사연이 적혀 있었지요. 결국 그는 관아에 넘겨졌고
그의 뒤를 바치던 사기단도 하나둘 붙잡혀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장터는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매드팔미는 여전히 장터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점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따뜻한 차와 조용한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오곤 했지요. 그 마을에선 지금도 이렇게 전해집니다. 운명은 점쟁이가 아닌 내 손으로 짓는 것이란다. 그리고 매드팔미가 남긴 붉은 실 한 가닥은 마을 회관 벽에 지금도 조용히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 실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묶는 건 실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푸는 건 매듭이 아니라 고집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어느 날, 장터에 또 다른 낯선 이가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의추의 얼굴은 반쯤 가려졌고 짐이라고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떠돌이 장사꾼쯤으로 여겼지만 그 산에는 아무것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드팔미의 자리 앞에서 조용히 앉아 하루 종일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와서 말없이 그녀의 옆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혹시 그 산에도 점을 보려는 걸까? 아니, 저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니까. 하지만 매드팔미는 그를 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한 줄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어디서 많이 본 듯하구먼. 혹시 해남 땅에서 왔는가? 사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는 매드팔미께서 예전에 점 아닌 점을 봐주셨던 그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장사 미천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할미께서 제 손에 실 하나를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지요. 이 실이 자라서 동마줄이 될 날이 올 것이니 절망하지 말거라. 그 말 한마디 덕분에 전 버티며 살았고 지금은 작은 양조장을 일구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떠났던 아이가 이제 어엿한 사내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날 밤 장터에는 따뜻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양조장에서 만든 막걸리를 나누며 할미께 감사를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매드팔미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하나둘 쏟아냈습니다. 할미, 그 실 덕에 나도 남편과 화해했어요. 할미 말대로 한 해를 버티니 아이가 웃기 시작하더이다. 그 밤 매드팔미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거짓에서 시작했지만 진심으로 이어졌고 그 진심이 누군가를 살렸다면 나도 이제 매듭을 풀 때가 되었지. 그리고 그날 이후 매드팔미는 다시는 장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도 하고 떠돌이처럼 다른 마을로 갔다고도 했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남긴 매듭의 기억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삶 속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해 뒤 그 장터 구석에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지요. 그 마음은 매듭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이었음을. 그리고 매년 장터가 열리는 날이면 사람들은 그 비석 앞에 붉은 실 한 가닥을 묻고 갑니다. 그 실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 혹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다짐일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장터의 거짓 점술은 세월 속에서 진짜 위안의 이야기로 남아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한 줄기 매듭으로 살아 있었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